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에서는 우리 동네 일꾼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시 동안구 을 지역의 심재철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안구 을의 심재철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민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늘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한 1년여 만에 모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국회의원으로서 뭐 일하면서 그리고 또 한 집안에서는 남편이자 뭐 아버지로서 뭐 이렇게 여느 사람하고 뭐 똑같이 잘 지냈습니다. 예, 요즘 더위가 좀 심한데 어떻게 지내세요? 이번 더위는 그야말로 폭염이고 살인적인 더위인데 이 더위에 지금 도대체 그래도 저는 집에 에어컨이 있어서 다행인데 에어컨이 없는 분들, 쪽방집들, 하숙집들 사는 분들 어떨까 참 그런 걱정하면 더 저도 힘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그 상 받으신 거 몇 가지 좀 봤는데요. 예. 특이한 게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청년 친화 선정 부분에 그 소통 부분 대상 받으셨고, 또 하나는 좀 용어가 좀 센데 대정부 투쟁력 상위 탑 20 거기에 드셨어요. 예. 어떤 상입니까? 청년과 미래에서 준 상은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격이 없이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잘 듣고 바로 거기에서 문제점을 찾아 나간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준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일자리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도대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고통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듣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듣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얘기를 열심히 듣고 과연 그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서 문제점을 찾아 나가고 정책의 출발을 바로 그렇게 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소통을 잘한다고 상을 주신 것 같고요. 네. 또 대정부 투쟁력 상위 20위 안에 이제 들어온 것은 지금 이건 그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다 느끼실 겁니다. 경제 완전히 지금 망가져서 엉망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안보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안보와 경제 그 두 개의 큰 축이 흔들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국회의원으로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한 점들, 잘못한 정책들을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스스로 허물고 또 경제 정책은 왜 이렇게 잘 못 풀어가지고 이런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순전히 잘못된 이념으로 이 경제를 엉망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끊임없이 싸웠던 것이죠. 문제 잘못한 것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적하고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이 평가받아가지고 잘 싸운다. 그래서 지금 투쟁력 상위 20위 안에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청년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그 청년들과 소통 잘한다고 상 받으셨는데 따님도 청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따님과는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제 딸도 지금 한 조그만 기업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뭐 그 녀석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죠. 야, 뭐 회사는 어쩌냐 저쩌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요즘 무슨 얘기하냐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리고 제 딸한테서도 얘기 듣고 젊은이들은 이런 거구나라고 그런 시사점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2000년에 16대 국회에 입성하시면서 정치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안양을 선택하셨어요. 예. 안양과는 어떤 인연을 맺게 되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여러 좋은 사람들을 이제 발굴을 했죠.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이재호 전 의원님, 김문수 전 도지사님,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님 같은 이런 분들이 그때 이제 발탁이 돼서 정치를 처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하셨고 저는 그때 이제 떨어지고 2000년부터 됐는데 여기 지금 수도권에다가 당시에 새로 영입한 인사들을 서울과 수도권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시에 평촌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촌 충분히 앞으로 성장하는 신도시다. 그리고 여기 내려가서 일해봐라라는 뭐 그런 얘기 듣고 좋습니다. 그러면 평촌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이 안양에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안양에서 벌써 2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제 고향에서 제가 자랐던 시절보다 더 길게 여기서 지냈고 또 직장 대학 시절보다도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이제 안양에서 지내가지고 안양이 이제 완전히 제2의 고향으로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예, 이제 안양 사람으로 이제 20년 살아오셨는데 시민들과 이웃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세요? 그건 언제 어디서든지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격의가 없자라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따질 때는 매섭게 따지지만은 제가 뭐 지역에서 지역민들 만나는데 뭐 그렇게 엄중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역 아저씨처럼 지역 이웃처럼 편하게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속 얘기들을 많이 자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 20년 이상 매주 토요일 날 제 지역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그날은 민원인의 날로 제가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국민들이 무엇을 아파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열린 마음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리고 격의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시민들을 대하는 제 자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구에 요즘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재개발 문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예. 있어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호원지구 지금 재개발지구 아파트 한참 짓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 만나셨다는 이야기 예,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좀 만나고 싶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지난 7월 하순에 그분들이 한 10대분, 한 20여 분 정도가 사무실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인터넷에 올렸더니 너도 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중간에 이제 차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20여 분 오셔서 그분들이 하는 가장 큰 얘기가 호계 사거리에 지하철역이 생기는데 지하철 출구를 사거리 쪽으로 충분히 좀 가깝게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지하철은 버스 노선과 달리 완만하게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지하철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철 본체역은 바로 호계 사거리에 둘 수가 없습니다. 곡선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 지하에 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호계 사거리하고 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덕고개 쪽에 조금 가깝게 가게 그렇죠. 되죠? 예. 그래서 덕고개하고 호계 사거리하고 중간보다도 덕고개 쪽이 조금 더 가깝게 그렇게 곡선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 있어야 되니까요.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지하철 입구는 그래도 호계 사거리 쪽으로 좀 가깝게 해달라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였고 저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이제 건설교통부를 비롯해서 설계 담당자들로 지금 얘기를 할 거고요. 조만간 설계 전문가 만나서 최대한 호계 사거리 쪽으로 가깝게 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라기보다도 전철역 입구가 본체에서부터 길어질수록 공사비는 더 들어갑니다. 지하도가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또 안양시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한번 설치되면은 이게 지금 100년, 200년 가야 될 그런 인프라 사회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치할 생각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민원 저도 좀 접해서 취재를 좀 하려고 했더니 잘못하면 덕현지구 주민들하고 싸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랬는데 어쨌든 호계사거리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었던 계획인데 안양시 예산 들여서
역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이 문제 또 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호계사거리역은 중앙정부 계획 때는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안양시에서 부담하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를 가급적이면 안양시에서는 줄이려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예산 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 설치되면 100년을 갈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리함이 훨씬 더 중요시하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지금 설득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제가 또 중앙정부에서 다른 예산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좀 끌어와야죠.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그런 시설로 만들 생각입니다. 예. 한편으로 또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 호계 사거리와 좀 멀어졌지만 덕고개 쪽으로 가면서 교도소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문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 얘기도 잘하면 잘 풀릴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기대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교도소는 뭐 안양 시민들의 지금 염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양과 의왕에 흩어져 있는 교도소 시설, 교정 시설들을 묶어서 의왕의 산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그래서 종합 법무타운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의왕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잠시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교도소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호원지구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가 좀 셌는데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많은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예. 지역의 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주거환경 개선 중에서 우선 제가 그동안에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것은 아까 이제 호계사거리 전철역 만드는 것 그게 제일 큰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의 강당 세운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18개 학교에다가 강당 만들었고 그리고 4개 학교에는 급식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산도 한 350억 이상 제가 끌어와 가지고 그 작업들을 했는데 아무튼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안양에 와보니까 학교에 강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추운 날, 그다음에 또 비 오는 날 이렇게 되면 전혀 바깥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저 학교에 강당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학교에 강당을 지었고요. 그 점이 그래도 전 가장 보람되게 좀 생각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이 지금 범계동에서도 지금 그 아파트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리모델링이 수평으로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이건 안 된다. 제가 주택법 개정안을 내 가지고 정부 당국 설득해서 수직으로도 증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3계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세대수도 기존에는 10%였는데 15%까지 리모델링해서 늘릴 수 있도록 5%를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택법도 지금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택 여건들, 그다음에 주거 여건들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것들이 우선 기억이 납니다. 예. 목련 아파트 어떻게 되는지 되게 관심 갖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는 지금 예정대로 저 리모델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허가가 나고 공사가 되면은 층이 좀 높아지고 그 옆으로도 조금 수평으로도 증축이 돼서 훨씬 더 살기가 좋아질 겁니다. 안양의 첫사랑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강당 실내체육관 만들어주신 일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 특히 이제 어린이 청소년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도 어떤 사업들 추진하셨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 했던 게 우선 저 외곽 순환도로 바로 옆에 있는 신촌동, 그 신촌동이 이제 방음벽 세웠고요. 그리고 흥안도로의 평촌동 쪽, 그리고 경수대로의 신촌동 쪽, 거기는 저소음 포장으로 공사해가지고 일단 지금 소음 차단하는 것도 좀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서 평촌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그 새로 만드는데 국가 예산 끌어와서 그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서울까지 급행버스 BRT
노선 지금 신설해서 그 부분 한달할지 아니면은 평촌동, 갈산동에 있는 데서 외곽순환도로 올라가는 IC 진입로 예전에 1차선이었는데 2차선으로 넓혀가지고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교통 흐름도 좀 뚫어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좀 신경을 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20대 국회에서 민생 법안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학자금 이자율 좀 낮추는 법, 예, 예. 그리고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하는 법, 요거 좀 추진하셨는데 성과가 좀 났습니까? 현재 아직은 이제 계류 중입니다. 아직은 계류 중인데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의 한 70% 정도가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는데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만 명 정도가 대출 받았는데 그 중에서 약 3천 명 정도가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애로사항을 겪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율이 현재 같은 저금리 시대인데도 2.2%로 높다. 시장금리보다 높으니까 시장금리만큼 낮춰주라. 한 1.8% 정도까지로 시장금리로 연동해서 내려달라라는 게 바로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관련 이제 그 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있는데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금 현재 누진제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윗단계 전기요금이 아랫단계 요금보다 3배가 비쌉니다. 그런데 너무 이 누진 폭이 크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전국의 14%밖에 안 됩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정에 누진제 도입해서 많이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그 누진 단계를 다시 또 좀 조정을 하자. 그리고 맨 비싼 요금과 맨 적은 요금, 값싼 요금과의 차이도 좀 줄이자라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전력공사법 이런 지금 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 전기요금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문제는 전체 전력 공급 문제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원전 문제하고도 또 직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원전을 안 하겠다 방향에서 원전 줄이고 대신에 LNG 발전소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 원전을 그대로 놔두도록 원전을 더 이상 없애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도 이것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민생 법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될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리고 동료 의원들 설득해서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한 건 꼭 하자라고 설득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20년 다 되셨습니다. 안양에서만. 예. 네, 안양 시민들 만나시면서 또 국회 안에서 또 국민들 만나시면서 내가 참 정치하기 잘했구나 이런 거 느끼실 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때 느끼십니까? 제가 실제 해왔던 입법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맨 처음이 공중화장실법입니다. 여성들은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 가면 특히 영화관에 가서 남자들은 일 다 끝나고 나오는데 여자들은 계속 줄 서 있죠. 화장실이 모자라서 그런 건데 지금 현재는 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용, 여자용 딱 면적은 같고 남자용에 대변기 2개면은 소변기 3개가 되게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5개를 쓰는 거죠. 여자용은 대변기 2개면 앞에 거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밖에 안 써요. 5대 2로 되니까 항상 여자는 칸이 모자라서 줄 서 있게 마련이죠.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남자용의 대변기, 소변기를 합친 것만큼 여자 변기도 해야 돼. 최소한 1대1로는 돼야 된다라고 그 법을 제가 초선 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바로 그 법의 영향 때문에 지금은 고속도로 같은 데 휴게소에 화장실 문제는 거의 다 지금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손톱 네일. 옛날에는 네일이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손톱하고 미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요. 그래서 이건 쓸데없는 규제다. 이거 풀어라. 그래서 공중관리법 위생령을 공중위생관리법 이것을 지금 그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네일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덕에 네일샵들이 굉장히 지금은 자유업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번창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저희 호계 사거리의 전철역 이제 유치해서 앞으로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 특히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예. 많은 일 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일 하고 싶으실 텐데 사실 20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일 하고 싶으십니까? 지역 현안 포함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지금 무엇보다도 경제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지금 쓸데없는 싸움을 벌어서 쓸데없이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제발적으로 못 써야 된다는 것. 그 경제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제를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정책이 국가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 이건 하나하고 그리고 안보와 관련해서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이 북한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안보를 제대로 지켜야 되는 그 두 가지 점은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눈 부릅뜨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더위 외에 건강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염원이, 여러분들의 뜻이 국정에 잘 반영이 돼서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르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의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 앞으로도 계속 남아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남은 기간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한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이때에 광복절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